속보, 우상, 음바페, 대표팀 동료, 상상도 못한 인터뷰 화제. 이강인 패션 잡지와의 상상 초월 인터뷰 재조명에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 PSG, 이 개막전에서 득점까지 터뜨렸지만 또 프랑스 해설가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프랑스 매체 플래닛 PSG는 20일 한국 시간 이강인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피에르 메네스는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출신으로 축구 해설가 및 분석가로 활동 중인 피에르 메네스는 과거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에서 재직했다. 유럽 전역의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카날 풋볼 클럽에서 12년간 활동했지만 과거 여성 언론인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칼럼니스트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주장이 나와 2021년 매체에서 퇴출됐다. 2023년 4월 N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메네스는 2018년 파리의 나이키 매장에서 여성 직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신체 접촉 장면이 CCTV에 찍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계를 떠난 이후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메네스는 다시 한번 이강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난 처음부터 이강인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라며 난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 봤을 때 그가 드리블을 하는 걸 봤지만 PSG로 이적한 후에 상대 선수를 드리블로 제치는 걸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 이강인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뿐이고 PSG라는 옷이 그에게 조금 큰 것 같아 걱정된다. 라며 난 내가 틀리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다. 메네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이강인을 혹평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난 항상 이강인이 가볍다고 말해왔다. 그가 2에서 3개의 아름다운 골을 넣었지만 난 이강인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강인은 개성이 별로 없다. 측면 드리블을 많이 하고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는 점을 발견했다. 라며 브레스트전에서 킬리안 음바페한테 멋진 패스를 전달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PSG가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했다. 약 8개월 전에 이강인을 불신했던 메네스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강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메네스의 주장은 팬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그는 PSG 이적 후 이강인이 RCD 마요르카 시절과 달리 드리블 돌파를 잘 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2023에서 24시즌 이강인의 리그 1 드리블 돌파 성공률은 56%이고 경기당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가 평균 1.1회를 기록했다. 마요르카 시절에 비교하면 드리블 성공 횟수와 성공률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마요르카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인 2022-23 시즌에 이강인의 라리가 평균 드리블 성공률은 73%이고 경기당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는 2.5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강인은 마요르카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PSG 입단 후 리그에서 매경기 최소 1번은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다. 그렇기에 이강인이 선수를 제치는 걸 보지 못했다는 메네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PSG와 르아브르 간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 1일 라운드 개막전에서 드리블을 3번 시도해 1번 성공하면서 메네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강인은 개막전부터 최고의 컨디션에 과시했다. 그는 르아브르와의 리그 1일 라운드 맞대결에서 킥오프 2분 4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4에서 1완승에 일조했다. 이날 이강인은 이른 시간에 벼락 같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팀의 리드를 가져왔다. 곤살로 하무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슈팅이 상대 선수를 맞고 살짝 굴절됐으나 골망을 가르면서 PSG의 선제골이자 이강인의 2024에서 25시즌 1호 골로 연결됐다.
이강인의 이른 선제골로 PSG는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했으나 이후 르아브르의 기세에 밀려 주도권을 내줬다. 전반 20분 이강인의 첫 골을 도왔던 하무스가 발목을 다쳐 교체 아웃되는 악재를 만났고 후반 3분 르아브르 센터백 고티에 요리스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흔들렸다. 분위기가 르아브르에 넘어가는 듯했지만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계속 르아브르 골문을 두드렸다. 이강인은 후반 16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날린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히는 불운을 맞았다. 멀티골을 아깝게 놓친 이강인은 후반 26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비고 오스만 덴벨레로 교체돼 다음 경기를 기약했다. 이강인이 빠진 후 PSG는 후반 40분 덴벨레의 헤더 결승골이 터졌고 1분 뒤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추가골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후반 45분 랑달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는 PSG의 4에서 1완승으로 끝났다. 경기가 끝나고 이강인에게 호평이 쏟아졌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해 71분 뛰는 동안 패스 성공률 96%, 48분에 46. 기회 창출 1회, 슈팅 2회, 롱패스 성공률 100%, 2분의 2 등을 기록했다. 경기가 끝난 후 PSG를 이끄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의 선제골을 칭찬했다. 그는 경기 후 위험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과감하게 슈팅한 것이 첫 골로 연결됐다. 라여 이강인의 선제골 장면에 박수를 보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라운드 2주의 팀에 이강인을 뽑았다. 이강인을 뽑은 이유에 대해 매체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 매우 빠른 한국인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 창의력을 발휘했다. 라며 이강인과 아슈라프 하키미 간의 매우 원활한 연계는 PSG 전반전의 주된 무기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인의 라인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은 르아브르에게 독이 됐다. 라며 이강인의 골. 그의 아름다운 슈팅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진정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5골 5도움을 올리며 PSG 데뷔 시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이강인은 첫 공식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기분 좋게 새 시즌을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강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왜 날 빼? 개막전 제외 후 성명서 발표 오른쪽 화살표 결국 떠난다. 훈련 아웃 플러스 등번호 아웃.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22일 한국 시간 현재 스털링은 1군에서 따로 떨어져 훈련을 하고 있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스털링과는 다른 스타일의 윙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첼시는 기꺼이 스털링에 대한 영입 제의를 들어볼 것이다. 그의 등번호 7번은 페드로 네투에게 갈 것이다. 고 보도했다. 스털링은 1994년생 잉글랜드 출신의 윙어다. 리버풀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으로 프로 데뷔 초기부터 빠르게 잠재력을 보였다. 그는 루이스 수아레스, 다니엘 스터리지 등과 함께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다. 이에 맨시티가 관심을 드러냈다. 2015년 맨시티에 합류한 이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주전으로 뛰었다. 특히 2018-19 시즌에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다. 당시 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그 다음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PL, 20골 고지를 밟으며 잉글랜드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맨시티는 2022년 여름 엘링 홀란드를 영입했다. 이에 훌리안 알바레스도 합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털링도 새로운 도전을 고심했다. 결국 첼시행이 성사됐다. 맨시티를 떠난 뒤에는 이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여전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신뢰 속에 리그 31경기, 선발 22, 교체 9를 소화했지만 8골 4도움에 그쳤다. 그리고 새 시즌은 다소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스털링은 맨시티와의 리그 개막전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시 첼시는 크리스토퍼 은쿤코, 니콜라 잭슨, 콜 파머를 최전방에 내세웠다.
그리고 로메오 라비아, 엔조 페르난데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마크 쿠쿠렐라, 리바이 코릴, 웨슬리 포파나, 말로 구스토, 로베르토 산체스 등을 출전시켰다. 대기 명단에는 마르크 구이, 키에르난 듀스버리 홀, 페드로 네투, 헤나투 베이가, 노니 마두에케, 토신 아다라바이오요, 미하일로 무드리크, 베누아 바디아실, 필립 요르겐센이 포함됐다. 이 중 구이, 듀스버리 홀, 네투, 베이가가 교체 출전했다. 벤치에도 앉지 못한 스털링 측은 곧바로 스털링은 프리시즌을 앞두고 개인 훈련을 위해 2주나 일찍 복귀했다. 그리고 마레스카 신임 감독 밑에서 긍정적인 프리시즌을 보냈다. 선수는 언제나 팬들을 위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명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성명서를 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구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곳에서의 선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에서 명단 제외된 배경을 명확히 알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첼시와 스털링 측은 결별할 전망이다.